자,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 맞춤법 30항, 우리 42페이지죠? 30항 사이시옷 표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저기 사이시옷에 관련된 것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 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쳐 적는다. 자, 1번,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순우리말로 된, 즉 고유어로 된 그런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에 제 사이시옷이 붙는데, 그러니까 양쪽 다 그렇게 다 그 고유어로 된 그런 경우에 붙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1번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는 것. 그 다음에 괄호 2번 볼까요?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3번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된 소리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니은이 덧붙는 경우, 니은이 덧붙는 경우. 그래서 1, 2, 3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볼까요?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는 것. 고래째, 귀밥, 나루배, 나무까지, 내깍 이런 식으로 뒤가 다 된 소리가 나죠. 이럴 때 그 된 소리가 난다는 표시로 사이시옷을 붙여줘서 고래째, 귓밥, 나룻배, 나뭇가지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이시옷이 들어가면 이게 좀 희한한 발음 현상이 생겨요.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우리가 뒤에 그 표준 발음법이 있습니다만 표준 발음법까지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한 학기 동안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냥 미리 끌어다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요거는 뭐 시험 문제 안 내는데 하여간 참고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 뒤에 그 표준어 규정 저 표준 발음법에 관한 것이니까 시험 문제를 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는데 자, 고래째 볼까요? 고래째. 이게 발음이 고래째로 나니까 그렇죠. 고래째로 나니까 결국은 이제 고래째로 적는 거잖아요. 그렇죠. 뒤가 된 소리가 난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이시옷을 붙여주는 것인데, 자, 그런데 요게 지금 사이시옷이 있다 보니까 또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요게 고래째로 나요. 그렇죠. 사이시옷이 또 발음이 되기 때문에 요 저기 표기만 보면 또 고래째로 그렇게 발음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게 1번, 2번이라고 그랬을 때 요 고래째를 요렇게 표시하는 게 맞나요? 아니, 요렇게 발음하는 게 맞나요? 아래 걸로 발음하는 게 맞나요? 예. 우리가 고래 플러스 제인데 요게 시옷이 디귿으로 저 뒤가 된 소리가 나기 때문에 뒤가 이제 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발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이시옷을 넣었더니 사이시옷 때문에 또 발음이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요 둘 중에 과연 어떤 걸로 발음하는 게 맞느냐? 요거 둘 다 맞습니다. 요거 둘 다 맞아요. 그래서 고래째로 발음해도 되고 고래째로 발음해도 됩니다. 요거 사이시옷 같은 경우에는 사이시옷이 뒤가 된 소리가 난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발음인 고래째로 해도 되고 사이시옷을 발음하는 고래째로 그 두 개로 발음해도 된다. 그러니까 요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귓밥 같은 경우에도 귀밥이라고 발음해도 되고요. 귓밥이라고 발음해도 되고 둘 다 발음해도 된다는, 둘 다 맞다는 표준 발음법의 내용을 좀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미리가 아니라 그냥 드립니다. 저 표준 발음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도를 나갈 수가 없기에. 자, 그 다음에 2번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자, 매 플러스 나물이네요. 그런데 어떻게 발음됩니까? 맨나물. 이렇게 발음되죠. 그러니까 요게 매는 이제 산의 고유어예요. 산은 한자어죠. 산의 고유어인데 매는 그래서 요게 이제 매 플러스 나물이면 즉 산나물이라는 얘기인데 요게 지금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발음이 되면 어떻게 발음이 되나요? 매나물로 발음되는 게 아니라 맨나물 이런 식으로 맨에 니은이 덧붙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니은이 덧붙는 경우에 니은이 덧붙습니다 라는 표시로 사이시옷을 넣어주는 겁니다. 자, 아랫니도 마찬가지죠. 아래 플러스 니였죠. 아래 플러스 니인데 그런데 요거 그러니까 우리 이를 이빨의 이를 니나 리로 소리 나면 니로 적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배운 것 아랫니가 좀 또 나왔는데 아래 플러스 니인데 그래서 아랫니라고 발음하면 되는데 원래 그 발음을 어떻게 합니까? 아랫니라고 발음하잖아요. 아랫니 이런 식으로 아래네 레네 니은이 덧붙습니다. 그래서 역시 니은 덧붙는다는 표시로 사이시옷 붙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탑마당 아랫마을 뒤머리 잇몸 깻묵 냇물
빗물 다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3번 보시겠습니다.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이 덧나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보시면 도리깬열, 도리깨와 그 다음에 열, 요 두 개가 합친 것인데 발음을 어떻게 합니까? 도리깬열, 도리깬열. 그래, 깬에 니은 더 들어가고 열에 니은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리깬열. 자, 그 다음에 뒷윷, 뒷윷도 뒤 플러스 윷이거든요. 그런데 뒷윷 이런 식으로 뒷 니은 들어가고 윷 이렇게 니은 다시 또 두 개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렛일, 뒷잎맛, 백갯잎, 요닛, 깻잎, 나뭇잎, 댄잎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니은이 덧붙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깻잎이 나와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인데, 저기 중국 사람들 있죠?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먹는 순대나 번데기 같은 거 다 맛있게 먹습니다. 맛있게 먹는데 가장 못 먹는 음식이 뭘까요? 한국 사람들이 고수 있죠? 고수, 샹차이라고 중국에서 부르는 그 사람들이 그 고수를 넣어가지고 좀 상당히 그 맛을 즐기는데 한국 사람들 그 고수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많은데 중국 사람들 깻잎 있죠? 깻잎 먹으면 완전히 막 뒤집어지는 맛이 난대요. 우리는 깻잎 먹으면 향기가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아마 우리가 먹어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중국 사람들한테 깻잎을 주면 그거 냄새에 맡고 완전히 뭐가 막 역하고 뒤집어지는 냄새가 그렇게 난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깻잎이 상당히 좀 그 사람들에게 고난이도의 음식이다. 뜻밖의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깻잎도 깻잎 이런 식으로 깨 플러스 잎이 합쳐졌습니다만 깻잎 이런 식으로 니은이 덧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2번 볼까요? 순우리말과 합성어로 된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자어와 그 다음에 고유어가 합쳐진 것이네요. 고유어 플러스 한자어든 한자어 플러스 고유어든 고유어가 하나라도 들어가면 이렇게 사이시옷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는 거 보도록 할까요? 귀병, 머리빵, 배병, 보뚝 이런 식으로 소리가 발음 그게 났죠? 자, 뒤가 된 소리로 소리가 나죠? 귀병의 병이 한자어예요. 머리빵의 방이 한자어입니다. 배병의 병이 한자어고요. 보뚝 요거는 보가 한자어예요. 그래서 요거는 앞에 나오네요. 어쨌든 사자밥, 색강 이런 것. 사자밥 같은 경우가 이게 제가 예전에 좀 시골에 산 적이 있었는데 쭉 도시에 살다가 시골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침만 무슨 날 아침이 되면은 요렇게 식사를 밖에다 차려놔가지고 신문지에다가 얹어놓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사자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승사자가 우리 집에 이거 먹고 들르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그게 사자밥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요 사자가 여러분 어흥하는 사자 있죠? 그 사자도 그렇고 저승사자도 그렇고 그 사자가 다 한자어라는 거 아셨어요? 사자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사자밥 요거 얘기할 때 사자가 한자어, 밥이 고유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색강, 깡이 그 한자어죠. 그 다음에 아랫방, 방이 한자어고 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봤을 때 하여간 그 한자어와 고유어가 합쳤을 때 어쨌든 고유어가 들어가면 사이시옷 적는다. 뒤에 된소리가 나는 경우에 그것에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설 볼까요? 해설 보시면 찻잔, 찻종 이렇게 얘기할 때 지금 잔과 종은 이거 둘 다 한자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차가 한자어입니까? 아닙니까? 차가 만약에 한자어면 이거 사이시옷 못 붙이죠. 그렇죠. 그런데 찻잔, 찻종 할 때 이거 사이시옷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설명이 나오는 것인데 찻잔, 찻종 할 때 차는 고유어화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걸 한자어 차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게 좀 헷갈리는 한자가 있죠. 한자가 요거 여러분 찻집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요 한자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요거 이렇게 된 한자어. 요게 무슨 자면 차 다자예요. 그래서 한자어로는 다자입니다. 다. 그래서 다도할 때 차를 마실 때 가져야 될 그런 예법 있죠? 그런 거 다도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요거 차 다자 그래가지고 요거는 다자라고 있는데 요 앞에 붙는 차 있죠? 차. 요 중국에서도 차라고 그러고 한국에서도 차라고 그럽니다만 하여간 어쨌든 요 차라는 요 표기는 요 발음 요 표기는 한국어화 되었다. 고유어다. 라고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찻잔, 찻종 요게 잔하고 종은 한자어입니다만 앞에 차를 고유어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사이쇼 붙여가지고 찻잔, 찻종 이렇게 쓰는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읽겠습니다. 차가 순우리말이냐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겠으나 예로부터 다의 색임, 즉 뜻이 차였으므로 한자어 다와 구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래서 차는 고유화된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2번 보시겠습니다.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갯날, 개가 한자어입니다. 그 다음에 날이 고유어고요. 그 다음에 제삿날, 제사 한자어, 날 고유어. 훗날, 후가 한자어, 날이 고유어죠. 예, 그래서 갯날, 제삿날, 갯날 보시면 개 플러스 날인데 갯날 이런 식으로 겐, 니은이 덧붙고 있군요. 이렇게 니은 덧붙을 때 사이시오 붙을 수 있습니다. 붙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가웬일, 사산일, 예산일, 훗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가외 요거 한자어거든요. 일은 고유어고요. 사산일, 사사가 한자어고 일이 고유어입니다. 자, 근데 가웬일을 보시면 가외 플러스 일인데 발음 어떻게 합니까? 가웬일, 가웬일. 웬에도 니은 붙고 닐에도 니은 붙죠. 그래서 니은 인이 덧붙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저기 그 사이시옷 표기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 이번에는 두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네요. 우리 6가지 예외 저번에 배운 적 있었죠. 우리 2주차 때 배웠었는데 두음절로 된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두음절입니다. 두음절. 두음절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세음절은 안 된다. 그래서 색방은 사이시오 붙지만 전세방은 사이시오 못 붙였어요. 찻가는 붙였지만 기찻가는 못 붙였습니다. 그래서 두음절로 됐다는 것 요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보시면 곳간, 세방, 숫자, 찻간, 퇴간, 횟수. 그래서 간이 3개죠. 곡간, 찻간, 퇴간. 그 다음에 그 횟수자, 그러니까 횟수와 그 다음에 숫자 이렇게 다 들어가서 간세빵 횟수자 이렇게 외우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간 그거 더 어렵다라는 말 그런 말도 들었어요. 그래서 하여간 편하신 대로 6개 외우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어쨌든 2글자라는 것 그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1번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를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된 소리됨 아래집과 아래집이 있네요. 자, 이거 저기 발음 어떻게 합니까? 아랫집이라고 발음되죠. 아랫집으로 발음되니까 뒤가 된 소리가 날 때 사이시옷으로 된 소리가 난다는 것을 표시해 주죠. 그래서 아랫집 뒤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니은이 덧나는 경우 보도록 할게요. 아래마을과 아랫마을이 있네요. 요거 니은이 덧붙네요. 아래 플러스 마을인데 아랫마을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니까 사이시옷 붙여줘야 됩니다. 뒤에 게 맞습니다. 자, 참고로 머리말입니까? 머릿말입니까? 꼬리말입니까? 꼬릿말입니까? 서론 결론을 머리말, 꼬릿말 이렇게 붙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머리말입니까? 머릿말입니까? 꼬리말입니까? 꼬릿말입니까? 이거 머리말과 꼬리말이에요. 머릿말, 꼬릿말 이거는 잘못된 발음입니다. 그래서 사이시오 못 붙어요. 그래서 머리말, 꼬리말 이렇게 붙여줘야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에는 머리말이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니은이 덧나는 경우도 사이시오 붙여줘야죠. 그러니까 베개와 이시 붙어서 베갯닛 이런 식으로 니은이 덧붙었을 때 사이시오 붙여주는 뒤에 게 표기가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 거 뒤에 거 있을 때 베갯닛이라고 그 사이시오 붙여준 베갯잇이라고 사이시오 붙여준 그 뒤에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자어 플러스 고유어, 고유어 플러스 한자어 요거 이제 보시면 하여간 뭐 고유어가 하나라도 들어갔을 때 사이시오 붙여준다. 이걸 보시면 자, 1번 된 소리가 되는 경우 뒤가 최대값이 맞습니까? 최대값이 맞습니까? 최대는 한자어 값이 고유어입니다만 뒤가 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최대값이라고 그 사이시오 붙여주는 게 맞습니다. 수학 교과서에서 교과서 측에서 최근에 이제 한글 맞춤법을 따르기로 해서 그래서 최대값이라고 쓰기로 했다는 것 지난 2주차 때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참고 보시겠습니다. 참고 보시면 찻잔 얘기할 때 찻잔, 찻종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차가 고유화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사이시옷 붙여주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잔이 아니고 찻잔이라고 써주는 뒤에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보시면 니은이 덧나는 경우 보도록 할까요? 훗날과 훗날이 있네요. 요거 뭐가 맞습니까? 이거 니은 덧나는 경우 사이시오 붙여줘야죠. 그리고 후가 한자어고 날이 고유어입니다. 고유어가 들어가 있고 뒤에 또 그 니은이 덧나기 때문에 사이시오 붙여주는 훗날 이렇게 그 뒤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니은이 덧나는 경우도 볼까요? 지금 일도 문제지만 이후에 벌어질 후일, 훗일을 잘 처리해야 된다. 훗일 이런 식으로 후 한자어 일 고유어
그런데 요 둘 다 이제 사이시오, 그렇죠. 니은 니은이 덧붙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이시오 붙여줘가지고 훈일이라고 뒤에 걸로 써주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에 두음절 6개. 두음절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새빵, 그 새빵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이거 새도 한자어고 방도 한자어이기 때문에 원래는 그거 못 붙이죠. 사이시오 못 붙입니다만 요 6가지 예외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빵 뒤에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두 글자만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세 전세빵이라고 일단 발음이 되니까, 예, 그 저기 사이시옷에 관련된 문제이긴 합니다만 요거는 한자어 플러스 전세도 한자어고 방도 한자어고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이기 때문에 사이시옷 못 붙습니다. 게다가 새빵이 있긴 하지만 요 전세빵 요건 세 글자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 못 붙습니다. 그래서 앞에 게 전세빵이라고 붙는 앞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참고로 요런 저기 그 한자어 중에 뒤가 된 소리가 납니다만 사이시오 못 붙는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뭐가 있었죠? 대가 아니면 초점, 예, 뭐 이런 것들, 개수 이런 것, 예, 다 대가와, 예, 대가, 예, 예, 그 다음에 그 초점, 그 다음에 개수, 예, 여기에 요 사이시옷 붙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써주는 게 맞다는 것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많이 헷갈리니까 요 세 가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 오늘은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예. 좀 더 이렇게 그 길게 다음 거 하면은 그 좀 약간 연속성도 끊어지고 또 시간도 넘어가니까,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예, 그 주말 잘 보내시고, 예, 수업 열심히 들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